지난 편까지 해외 데이터 활용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 정부가 데이터댐을 만든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미국의 뉴딜 정책을 보면 단순히 댐을 건설하는 동안만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댐이 완공된 이후 더 큰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수력 발전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인근 도시가 개발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로 연결됐죠. 마찬가지로 정부가 1년 전부터 진행한 디지털 뉴딜, 그 중에서 데이터 댐 사업 역시 댐 구축 이후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댐의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해 성과를 낸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는 원래부터 IT 회사이거나 온라인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도 있지만 데이터와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꿀을 만드는 사업과 반찬을 만들 때도 데이터가 활용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 들으시면 나도 회사 운영하는데 혹은 업무를 할 때 데이터댐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찬찬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댐을 한번 보면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양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금융, 문화 등 16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회사는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꿀 생산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기업입니다. 허니애삐라는 회사인데요. 원래 전남 장흥에서 스마트 벌통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양봉을 하기 가장 좋은 지점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대략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요. 양봉을 할 때는 꽃꿀이 나오는 식물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식물을 밀원식물이라고 합니다. 밤나무, 아카시아나무, 피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등 230여 종의 식물이 여기 속합니다.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전국 식물 분포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면 이런 식물만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필터링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양봉할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죠. 지점을 선택하면 반경 2km 안에 밀원식물 군락지가 얼마만큼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양봉을 하려면 발품을 팔아야 했죠. 주위 산을 돌아다니면서 아카시아 나무나 밤나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상 어느 정도 꿀 생산이 가능할지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산림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요. 누구나 어느 곳이 양봉하기 위한 최적의 지역인지, 그리고 시기별로, 지역별로 꿀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죠. 허니애삐가 개발하고 있는 이 플랫폼의 1차 타깃은 양봉 농가입니다. 국내 양봉 농가가 3만 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어느 지역에 벌통을 놓는 게 꿀을 생산하기 최적의 지점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2차적으로는 산림청이나 환경부 같은 곳에서 벌꿀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공공기관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해서 사업화를 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공공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충영 허니애삐 벌생태연구소장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에 양봉산업진흥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5년마다 양봉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어디에 얼마나 나무를 심으면 꿀이 얼마나 나오겠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정책 자료가 만들어지면 데이터로 농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허니애삐는 데이터를 잘 필터링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에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했고요. 데이터 분석 전문 회사인 네모 파트너즈 BA와도 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니애삐처럼 IT 회사가 아니더라도 외부의 데이터 전문 회사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생들끼리 프로젝트 창업을 해서 6, 7개월 동안 운영했던 회사가 있는데요. 덮밥을 만들어서 팔고 사회 약자들을 위한 도시락을 제작했던 푸드 스타트업 할미찬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할미찬을 창업한 학생들은 식품 관련 전공자도 아니었고요. 사업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컴퓨터 언어를 다룰 줄 아는 개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서 성공적인 사업 프로젝트를 완수했다고 합니다. 할미차는 서울 당산동과 공덕동에 매장은 없고 주방만 있는 공유식당을 열었습니다. 이 할미키친이라는 공유식당이었는데요. 이 식당을 열어서 덮밥을 만들어 팔고 또 배달 판매도 했다고 합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 소셜 벤처 회사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고용을 해서 함께 메뉴 개발도 하고 서울시 한 구청과 협업을 해서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락을 제공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당산에서 처음 식당을 시작할 때 이 메뉴를 선정을 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의 당산동 인구 구성과 또 유동 인구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식당 주변에 어떤 연령층이 많은지를 파악하고 덮밥에 들어갈 재료와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공덕동 매장을 만들면서 이 당산동에서 팔던 메뉴와 같은 메뉴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당산동에서 팔던 메뉴가 공덕 지점에서는 잘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미찬을 창업했던 학생들은요, 두 지역의 고객층이 달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 점을 깨닫고 공덕동 지점의 빌딩 주변의 인구 구성, 연령층 등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메뉴를 바꿨다고 합니다. 또 건강한 도시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고려할 사안이 더 많았는데요. 식품 영양 관련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음식 재료별 영양 성분, 칼로리 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댐에서 검색해서 공부하고 또 식단을 짰다고 합니다. 저희 팀원들 중에서는 이제 전공을 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뭐 파이썬이나 자바를 이용해서 정보를 필터링 한다든지,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할 수는 없었지만, 무료로 배포하는 이제 빅데이터 리포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래프, 사진,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공부했습니다. 책이나 잡지, 블로그 이런 걸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취합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염분 섭취 관리용 저염 레시피, 또 이와 관련된 사진, 영상 데이터, 저칼로리 레시피 등이 모여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스마트 글래스용 음성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 디파인입니다. 이 스마트 글래스용 음성 플랫폼에 대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애플의 시리, 헤이 카카오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들과 큰 차별점이 있다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음성 플랫폼은 AI 스피커에 주로 들어가죠. 디파인에서 만든 아로는 구글 글래스나 MS 홀로렌즈와 같은 스마트 글래스에 특화된 음성 플랫폼이다. 그리고 주로 산업 현장에서 쓰인다는 거죠. 제 주위에서 직접 겪은 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는 분 중에 첨단 공장의 전기 설비를 다루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공장에서 고장이 났다고 이 설비를 고쳐달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 외국인 입국이 안 되잖아요. 그거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안 돼서 일단 어떻게든 해결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현지 공장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시키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 이렇게 연락을 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화면으로는 원하는 것을 다 보여주기도 힘들고 공장이라 시끄럽고 해서 결국은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바로 아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해서 눈으로 보고 있는 화면을 이 원격으로 떨어진 사람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보여주고, 이 AR 기능을 이용하면 스마트 글래스에 설계도를 띄워서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있는 화면을 녹화하거나 캡처해서 전송할 수도 있죠. 전문가는 중앙 관제실에 앉아서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로 산업 현장, 건설 현장, 항공기 정비, 식품 공장, 드론과 연계한 컨트롤 등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디파인이 만드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게 스마트 글래스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마우스와 키보드가 아닌 음성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끄러운 공장이나 공항, 태풍이 불어닥치는 현장, 이런 곳에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이 심한 상황에서도 음성 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산업 현장에 특화된 스마트 글래스용 앱이라고 할까요? 다자간 실시간 영상 회의, 파일 공유, 실시간 녹화 캡처, AR 드로잉 및 포인팅, AR 모델링을 통한 3D 구현 소프트웨어 등을 만들어서 스마트 글래스를 산업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디파인은 데이터댐의 AI 허브에 있는 한국어 음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음성 명령 서비스를 구축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누전 조심해! 극한 상황에서의 음성 컨트롤이 가능하기 위해서 한국어 음성 데이터에 건설 현장의 소음을 섞습니다. 누전 조심해! 혹은 산업 현장이나 공항에서의 항공기 소음을 합성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누전 다시 조심해! 한국어 음성을 추출해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디파인의 소프트웨어는 드론을 조정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데요. 앞으로 드론뿐 아니라 구조용 로봇 같은 곳에도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데이터댐의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직접 사업에 활용한 예를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처럼 데이터댐이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댐 속에 양질의 데이터가 많이 채워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을 망라해서 180개의 센터, 이 센터를 더 쉽게 말하면
180개 기관이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많은 센터가 각종 데이터를 16개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허니해피는 이중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에 소속된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 데이터, 할미차는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의 센터인 어메이징 푸드솔루션의 건강 식습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모아놓은 AI 허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AI 허브에는 191종의 데이터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디파이는 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통합 플랫폼 AI 허브의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이런 내용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3차 산업의 시대다. 농업, 공업을 거쳐서 이제는 서비스업이 모든 분야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때만 해도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시거나 해외 건설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많던 시기였습니다. 20-30년이 지난 지금 저를 비롯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3차 산업에 종사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비단 IT 회사만이 아닙니다. 간혹 저도 유튜브나 기사 댓글을 보다 보면 이제 개발자나 IT 관련 회사 말고는 다 망할 거야, 이런 댓글도 많이 보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해오던 경제활동 전반에 데이터라는 하나의 아이템이 얹어지는 것입니다. IT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고 분석하고 활용한다면 어느 순간 4차 산업의 구성원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강력한 아이템을 익숙하지 않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한쪽으로 밀어두시는 분들은 아마 치열한 경쟁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겁니다. 오늘 보셨듯 꿀을 생산을 할 때도 산림 자원을 관리하는 데에도 데이터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면 나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 회사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를 제공한 회사들은 과연 어떤 회사들이고, 이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작업을 통해서 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